자, 엔비디아 이번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코스모. 자, 코스모는 쉽게 말하면 엔비디아가 만든 세계 기반 모델이에요.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입니다. 예전처럼 텍스트만 갖고 학습한 언어 모델이 아니라 세계를 학습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가 엄청나게 복잡하죠?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이런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왔더라고요. 자, 이게 사실상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전부 다 여기 담겨 있어요. 먼저 왼쪽에 있는 DGX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를 사용합니다. 이건 이제 더 이상 이견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100%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AGX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 한마디로 추론 모델입니다.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젠슨왕이 들고 나온 이 토르, 이 칩이 자율주행용 컴퓨터에도 들어가고 로봇에도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것부터 그 학습시킨 지식을 적용시키는 것까지 다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섭하잖아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건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차원인데 이 옴니버스 윗 코스모스,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플랫폼까지 우리가 제공을 해주겠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버뮤다 삼각지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엔비디아를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엔비디아가 하려는 건 이 AI 시장에서 가장 큰 플랫폼을 가지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엔비디아가 이 자율주행에서 어떤 식으로 이 코스모스 플랫폼을 이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거는 아마 실제 데이터 같아요. 지금 벤츠 차량이 가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수천 건의 드라이브 정보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엔비디아의 각종 툴을 이용해서 옴니버스로 옮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옴니버스는 마치 현실을 그대로 복제한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뮬레이션에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완해 주는 게 바로 코스모스예요. 예시를 하나 들자면 지금 이걸 돌렸을 때 이 물체가 어떻게 될까요? 뭔가 스펀지 같은 재질이니까 점점 이렇게 파괴가 되겠죠? 그리고 거대한 물방울을 총알이 통과할 때 어떤 물리적 현상이 일어날까요? 유체 계산하는 거 상당히 어렵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쉽게 말하자면 코스모스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리적 현상을 이해한 세계를 이해한 모델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물방울이 하이네켄 병으로 떨어진다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니까 이런 영상을 만든 거예요. 이때 속도와 중력은 어떻게 되는지, 마찰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실시간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단순히 언어를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멀티모달을 바탕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모델을 만들고 있다. 뭐 아직 완성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만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옴니버스의 가상세계로 끌고 온 다음 코스모스를 통해서 현실의 물리법칙들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실제 데이터에서 맵 정보, 지형 정보를 뽑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렇게 뽑아온 지형 정보를 바탕으로 옴니버스 플랫폼의 가상의 세계를 만듭니다. 지금 이게 전부 시뮬레이션이죠? 자, 그런데 이 시뮬레이션에 물리법칙이 통용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뭐 B급 게임 하는 거랑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현실 세계를 이해한 코스모스 모델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코스모스 모델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지금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오브젝트랑 에셋을 화면에 배치함으로써 우리가 운전자로서 맞닿을 수 있는 진짜 수천만 번의 케이스를 시뮬레이션 하게 되는 거예요. 젠슨왕도 이렇게 설명하던데 어벤져스에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막 수천 번의 케이스를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딱 자율주행에 꼭 필요한 학습 방법입니다. 흔히 말하는 엣지 케이스, 우리가 운전자로서 일생에 딱 한 번 겪을 만한 그런 특이한 사항들을 이런 가상의 공간에서 시뮬레이션하고 그걸 학습시키는 게 바로 이 자율주행 발전의 키거든요. 실제로 테슬라 같은 기업들도 이걸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옴니버스라는 거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게임 같은 건데 이걸 코스모스를 통해서 3D로 변환을 하고 현실 세계에 물리법칙이 적용하게 만드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보면 이렇게 안개가 낀 장면에서의 시뮬레이션도 가능하고 비가 오는 상황, 눈이 오는 상황, 이런 극한 상황의 시뮬레이션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훈련된 모델을 실제 차에다가 다시 배포를 해서 실제 도로에서 테스트하고 그걸 또 다시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해서 모델 성능을 발전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스모스는 자율주행에만 쓰는 게 아니라 사실 모든 산업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될 것 중 하나가 휴머노이드고요. 로봇이 어떻게 움직일지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지금 이게 전부 다 컴퓨터 그래픽인 겁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들이 학습이 되겠죠? 그렇게 시뮬레이션으로 학습된 데이터를 이제 실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공장이 돌아가는 영상을 찍고 이걸 다시 가상세계로 데려옵니다. 그럼 이 가상세계에서 또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가상 시뮬레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사실 하면은 물류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반할지, 어떻게 하면은 이 자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지 모든 것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학습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로봇들이 진짜 센서로 받아들이는 걸 옴니버스 플랫폼에서 시뮬레이팅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국엔 이제 가상세계는 가상세계 따로, 현실세계는 따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사이에 간극이 있는데 그 간극을 붙여주는 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코스모스인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디지털 트윈의 장점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 이제 엑센추어에서 했던 건데 이
로봇들의 동선을 딱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작을 수행할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어떤 효율을 보여줬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등 그냥 이 물류에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시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현실 세계의 모든 것들이 이제 데이터화되니까 이걸 가상의 세계에서 시뮬레이션하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 방법을 현실 세계에 적용할지 산업군별로 정말 많은 쓰임새가 있겠죠. 뭐 예전에는 뭐 흔히 말하는 뭐 지긋하신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야 너는 인상이 좋으니까 뭐 영업으로 가라, 야 너는 팔뚝 보니까 힘 잘 쓰겠네 이거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배분을 했다면 이제는 철저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으로 리소스를 할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류에서는 가장 빠른 혁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존이나 월마트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뭐 다른 산업군들도 점차 AI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젠슨항은 이걸 이제 물리적 AI의 시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번 영상에서 가장 기대가 됐던 건 이 온디바이스 AI, 실제 차량이나 로봇에 들어가는 이 AI 컴퓨터가 생각보다 빨리 출시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젠슨항이 들고 있는 저 컴퓨터가 바로 제슨 토르입니다. 이 제슨 토르 같은 경우 블랙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만든 온 디바이스 AI, 그러니까 추론형 AI인 거죠. 보시면 자율주행을 하는 차량에는 엄청나게 많은 센서가 달려요. 대략 12개의 카메라와 9개의 레이더, 1개의 라이더, 그 다음 나머지는 초음파 센서 12개, 이렇게 많은 센서들에서 엄청난 양의 정보가 들어오겠죠.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내가 액션까지 할 수 있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엔비디아의 토르입니다. 사실 뭐 이전작이었던 오린 같은 경우 대부분의 자율주행차 업체들이 이걸 채택했어요. 특히 중국차 업체들은 거의 다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번 토르로 올라오면서 이전 세대보다 거의 20배 성능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덕분인지 협업하는 업체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심지어 위에 보시면 이제 테슬라까지 보이죠. 물론 모든 회사가 이 토르를 사용한다는 건 아니에요. 시범 적용된 차량에만 토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엔비디아의 하드웨어도 쓰고 심지어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인 드라이브 OS까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자동차 제조사마다 조금씩 다를 거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저는 테슬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업체들이 이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체는 자동차 업체에서 만들겠지만 가장 핵심인 두뇌와 그 두뇌를 훈련시키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이제 엔비디아에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토르는 로봇에도 들어갑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로봇들은 전부 다 스타트업이 개발한 로봇이거든요. 그런데 그 두뇌 부분에 아마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부분적으로 차용했을 겁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영상을 정말 많이 올렸거든요. 요새 눈 한 번 감았다 뜨면 로봇 스타트업이 한 개씩 생겨난다 싶을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그게 다 이제 엔비디아의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실제로 이건 엔비디아가 공개한 로봇 생태계, 자기네들의 로봇 생태계예요. 뭐 제가 뭐 이 자랑은 아니지만 이 기업들 한 70%는 알고 있는데, 이 로보틱스에서도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그냥 처음부터 맨 땅에 헤딩할 필요 없이 엔비디아가 만들어준 인프라를 바탕으로 로봇이나 자율주행차를 만들면 훨씬 더 편한 게 사실이거든요. 게다가 심지어 이제 코스모스라는 모델을 그냥 오픈소스로 풀어버렸습니다. 이건 엔비디아가 쿠다를 오픈소스로 푼 것과 비슷하고, 구글에서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위에 개발자나 사용자가 와줘야 그들만의 플랫폼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오늘 엔비디아 발표의 핵심은 딱 한 줄로 요약 가능합니다. AI를 기반으로 로보틱스랑 자율주행 거대한 플랫폼까지 내가 가져가겠다. 사실 이 말은 엔비디아가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말입니다. 이번에 엄청나게 새로운 게 있지는 않았고, 계속 해왔던 것들 야 우리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확인시켜준 데 그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